네, 안녕하십니까. 조사철 이용조입니다. 오늘 토론은 저는 뭐 학술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정책 지형적,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방법론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그 박보영 선생님께도 뭐 국회 언급하셔서 간단히 말씀드린, 사실 우리나라가 대외 관계에 있어서 국회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기저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 세계 지수가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면 굉장히 뭐 대외 관계 많아서 커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객관적 지표에 따르면 우리는 50위권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 일반 수준에서 그렇게 높질 않고, 그만큼 국제화된 지수가 높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갇혀 있는 편이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대외 관계에 대해서 체계적인 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보면 대외 관계를 잘한다고 해서 유권자가 어떤 특정 국회의원을 주질 않아요. 단 북한 문제 잘하면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 관심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 지금 보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은 SDG 같은 경우 아마 관심을 갖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발표하신 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이제 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름대로 문제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함하거나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지역 및 국가별 사례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거는 뭐 연구 범죄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박병규 선생님 같은 SDG 국제개발협력처럼 한국적 모델을 했는데, 사실 한국적 모델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국가들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지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아예 배제된 국가들이기 때문에 한국형 모델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수준은 벗어났고, 오히려 적용이 안 되는 국가들, 아예 유머 국가는 안 돼요. 도저히 되지도 않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데는 한국형 모델 얘기해봤자 브랜드만 있을지 실제로는 적용이 안 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되는 국가들에 대한 것을 정확히 좀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양희순 선생님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국제화 모델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건 뭐 모형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모형이 적합성이라는 거 국가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이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국가에 맞지만 어떤 게 안 맞기 때문에 저는 국가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맞다. 오히려 그것이 정책적으로 좀 맞지 않는 얘기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개별적으로 발표문에 말씀드리면, 우선 박보영 선생님 발표문에 말씀드리면은 한국적 경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정책에 파급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한국이 성공해서뿐만 아니라 사실 각 그 정책에 있어서는 파생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한국형 모델들 보면은 그것이 한국에서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다시 말해서 파생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저는 그건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SDG 목표관에는 연계성이 따로 있어요. 아마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MDG와 다른 게, 목표관에는 이제 한쪽에서는 너무 많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특정 목표를 위해서 시행되는 각 정책, 그 지표 내지는 정책 간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연계성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한국형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백규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아까 연역적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아마 계속 디벨롭 시키실 것 같아요. 근데 방법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서울시 모델 갖고는 제시한 모델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분석이라고 보다는 디스크립티브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서울시 신생에너지 확산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기존 연구에 검토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하셨지만은 결국 연역적 모델이라는 것이 비교 분석이 안 돼 있고 어떤 N수를 늘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큼 적합성인지는 전혀 그 연구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앞으로 좀 디벨롭 시켜서 다른 케이스라든가 다른 모형과의 비교라든가 아니면 케이스라든가 시계열 분석이라든가 이런 모델의 비교 분석이 부합됐을 때 그 모델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그런 건 좀 디벨롭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양희순 선생님 발표는 좋은데 문제는 실패한 사례의 연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성공도 성공이지만 사실 실패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왜 실패했는지, 그럼 결국은 성공의 모델, 성공한 건 다 있죠. 문제는 성공한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따라줘야지만이 성공 모델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모델의
아까도 지역 국가 얘기 말씀드렸는데 성공 모델이 어디서는 성공했지만 어디서는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비교 분석이 없기 때문에 이건 성공 모델을 그냥 그야말로 선언적으로 딱 해놨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 의미로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처음에 그 중소기업 일자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데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중소기업가 성공했으면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아까 그 정당성 그거였죠. 중소기업의 비중이 있고 일자리에 기여한다? 그럼 과연 그런 모델들이 해서 성공했을 때 과연 국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국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아까 문제 제기는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 잘 되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면 적어도 그런 성공 모델이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것이 결국 국내 일자리에 기여했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전혀 그 얘기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정책적으로 적용할 때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기존 연구들은 아마 그 연구 주제나 범주 내에서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향후 발전시키거나 좀 더 좀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남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